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과일을 또 이렇게 가지가 늘어진 가지가 있는 곳을 또 이렇게 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9월 28일입니다. 9월 28일인데 10월 1일 날 은박지를 이제 까려고 합니다. 은박지. 지금은 이렇게 이제 도장지가 좀 센 거, 앞을 햇볕을 가리는 도장지를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잎을 이제 앞으로 이제 따줄 예정인데요. 은박지를 깐 후에 잎을 이제 따주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거의 다 이제 잎들이 이렇게 들려 있어요. 우로 다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잎은 안 따줬어요. 거의 다 이렇게 잎은 없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뭐 안 따줘도 되겠네요. 바싹 붙어 있는 것만 이렇게 따주면 되겠어요. 우선 그렇게 일을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지금 보면은 9월 달인데 벌써 은박지를 벌써 한 보름 전에 깐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또 날씨가 또 너무 뜨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이제 10월 1일 그 다음에 내일 모레쯤 칼슘을 한번 살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은박지를 깔고 사과 익을 것을 이제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게 과일을 보면은 뭐 물론 별로 크진 않죠. 큰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과일 전체를 봤을 때 색깔이 지금 나고 있어요. 이 고지대일수록 어쩌면 색깔이 잘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금년도에 보고 또 사과를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색깔이 잘 나요. 잘 난 이유는 이제 온도가 이제 15도에서 20도입니다. 지금 잘 익어가는 온도가 15도에서 20도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단 적합하다. 이렇고, 또 기온의 낮과 밤의 차가 한 13도 정도가 이제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낮에 광합성 작용, 잎의 광합성 작용으로 만들었던 다당류들이, 탄수화물들이 이제 과일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해서 과일에서 또 밤에 자면서 이제 아들이 에틸렌 가스로서 이제 소모를 합니다. 탄수화물을. 근데 기온차가 심한 경우에는 밤에 그냥 그대로 이제 숨을 쉬더라도 에틸렌 가스가 들러가요. 그러니까 그냥 기온의 차가 있는 곳이 더 달다는 거죠. 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탄수화물을 이제 많이 이제 흡수하고 밤에는 또 이렇게 에틸렌 가스로서 배출해야 되는데, 배출하는 것이 이제 온도가 차로 인해서 움츠린다는 얘기죠. 움츠려가지고 가스로 이제 분출하는 것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여서 잎따기를 한다고 하면은, 잎따기를 할 게 지금 현재 할 것은 거의 없죠. 그런데 요런 것은 과일이 이제 1인치 정도 간격의 과일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뭐 좀 춥고 이래서 이제 꽃눈들을 그대로 이제 놔뒀습니다. 놔뒀는데, 놔두다 보니까 과일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붙어 있으면은 안 좋죠. 안 좋고, 올해 뭐 이런 태풍 이런 것이 오지 않았으니까 또 앞으로도 안 올 걸 예상 이제 하는데, 많이 온다고 하면 또 서로 비비되고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하나 정도는 사실 떼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내년도에 과일이 많이 다녔을 때 이제 가장 걱정인 게 이제 해거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것이 걱정이 되죠. 해거리는 이제 5월 달에 이제 눈이 만들어져요. 이런 눈들이 처음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5월 달에 내년 꽃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는데, 6월부터 이제 표시가 아주 적게 납니다. 그 다음에 계속 꽃눈들이 이제 커져 나가는 거죠. 커져 나가는데, 과일이 지나치게 많이 있으면 꽃눈으로 갈 영양분들이 꽃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꽃눈이 실하지도 않고, 또 너무 또 화분화 시기 6월 달에 꽃눈으로 너무 양분이 안 갔을 때 꽃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내년도에 해거리가 이제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이 사과가 이 정도에 열렸을 때, 과연 내년도에 과일이 이제 꽃눈들이 잘 만들어졌을까 하는 게 걱정이 되죠.
그럼 가지를 이제 보면은,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에 꽃눈들이 7, 8개만 있으면은, 아니면 뭐 5개만 있어도, 가지에 과일 열리는 것이 한 3개지 4개 정도, 지금 현재 보이는 이 가지 정도면 한 4개 정도가 적합하죠. 3개 내지 4개. 근데 지금 올해는 사실 뭐 좀 여러 가지 걱정되고 해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열렸어요. 좀 많이 열렸죠. 6개 열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열렸기 때문에 내년도 꽃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과일 달 수 있는 꽃눈이 몇 개나 있을까? 이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럼 요건 올해 따먹죠. 요 꽃눈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요것도 있어요. 2개. 근데 일단 전체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2개 쭉 나와서 여기 3개. 꽃눈 크죠? 3개, 뭐 4개, 5개, 6개, 6개 끝뿐이에요. 7개, 8개, 8개죠? 저 끝까지 9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 많이 달리고 이 측지가 수평으로 이제 수평으로 됐었어요. 수평보다 더 내려왔었죠. 이렇게 단계 올렸으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니쿤의 법칙이 합니다. 이 가지가 밑으로 이렇게 했을 때 꽃눈이 더 많이 오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들어오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올렸을 때는 꽃눈이 적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일이 이제 열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지별로 이제 전부 다 꽃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열렸어요. 사실 많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꽃눈이 그럼 내년도에 꽃이 열릴 것인가, 과일이 꽃눈이 있을 것인가. 여기에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하나, 요것도 둘, 좋은 건 좋거나 셋거나 셋, 넷, 다섯, 뭐 과대지죠. 과대지. 6, 7, 8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지에 한 8개 정도만 있으면은 내년도 과일 나는데 적합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과일이 이제 실한 거냐 실하지 않는 거냐 또 따져보겠죠. 이 정도면 뭐 실한 꽃눈입니다. 실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현재도 이게 11월 달까지 11월 달까지 꽃눈이 계속 자라요. 지금 이 꽃눈 안에 또 이 뭐 암술, 수술, 뭐 꽃가루, 이게 더 좀 요 꽃눈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크다. 그러나 내년에 꽃눈이 필 시기에 붕소라든가 필요한 그 아미노산 이런 등등을 쳐서 냉해도 보호도 받고, 또 이 세포 분열 시기에 세포가 이제 분열이 되죠. 분열이 많이 분열이 일단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과일이 커요. 물론 뭐 약재 치는 거 있죠. 약재 뭐 마이커즈라는 약재 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뭐 약재를 안 치고 있어요. 이 겨울 사과는 안 쳐도 되고 여름 사과는 좀 치는 것이 좋지 않겠니 하는 것이 금년도에 저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이 이제 큰 게 많이 나야 되는데 큰 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가격이 많이 못 받죠. 왜냐하면 추석은 선물용입니다. 선물용.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봄이나를 이제 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치는 사람들은 이제 지나치게 있으면 빨리 자라게 되면 어떤 과일이 단단한 것은 빨리 자라게 되면 약화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적절한 조절해 가면서 약재를 이제 살포하는 경우, 그런 것을 살포해서 소득을 이제 올릴 수 있는데,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추석이 막 금방 했을 때 이제 가격이 이제 상승됐죠. 그 전에는 아마 작년 사과도 뭐 늦게까지 드신 분들이 있고 저장한 것이 아마 많은 것 같은 생각,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일이 초창기에는 별로 가격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부터 마지막 이제 그 추석이 뭐 한 4, 5일 앞두고는 가격이 이제 폭등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이제 선물용을 많이 사니까 가격이 당연히 이제 올라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꽃눈이 뭐 충분히 많이 생겼어요. 이 정도 좋은 꽃눈이죠. 과대지입니다. 과대지의 꽃눈이 이 정도 생겼어요. 자, 그럼 내년도에 만약에 과일이 달릴 때 과대지에도 달릴 수 있지만 여기에 나온 측지, 요 측지에 요도 과일 달릴 수 있어요. 여기는 작년에 가지가 만들어져서 올해 이렇게 좀 컸죠. 그리고 눈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다 정화죠. 정화. 올해는 막 예를 들어서 요게 달리고 요게는 액화였어요. 액화. 그러나 내년도는 여기 정화가 된 거예요. 정화. 그럼 여기도 달아야 되는 거예요. 과일을 여기에다
그러니까 결과 모지를 합니다. 이 결과지 뗐죠. 근데 결과 모지가 과대지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전에 열리는 것은 결과 모지입니다. 결과 모지. 그리고 결과 모지에 과일을 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 이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결과 모지에 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바로 결과지에서 요런 데 여기서 나와서 과일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주는 거죠. 이렇게 끊어줘가지고 여기에서만 과일 달게끔 이렇게 하는 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측지가 얼마나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결과 모지를 살려서 결과 모지에 과일을 몇 개를 다 달 수도 있지만은 또 한 개씩 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과대지에 과일을 달고 과대지 이렇게 달고 하면 길이가 너무 길어요. 길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 모지에다가 과일을 달면은 된다. 그러기 측지도 위에 측지와 아래 측지를 그 간격을 봐서 그런 전정할 시에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4인차입니다. 4인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측지를 고루 배치를 일단 뭐 하는 척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끊어준 게 없어요. 보시다시피 이건 클 때 이렇게 커갖고 끊어준 거밖에 없어요. 거의 다 가지를 다 놔뒀는데, 이걸 그럼 정상적인 가지 배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상적인 가지 배치는 가지 배치가 많지만은 과일 햇빛이 들어와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지, 무지개 많이 쳐내면은 과일 수가 줄어들고 햇볕은 잘 오겠죠. 그러나 이 햇볕은 움직이는 겁니다. 햇볕이 움직이니까 이 움직이는 것을 고려해가지고 어떤 과일을 많이 달더라도 햇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 생각은 이 측지가 위치가 이렇게 옆으로 수평으로 하는 것이 햇빛이 제일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어둡게 보이죠? 자, 요걸 이렇게 내칩니다. 햇빛이 분명히 햇빛이 틀려져요, 이렇게. 그래서 유인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 또 유인을 해놓고 과일을 달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수평으로 이제 이동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꽃눈도 잘 옵니다. 꽃눈도 잘 오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을 유지하게 되면 과일도 측지도 또 여러 개 살릴 수도 있지만 햇볕도 더 잘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서 있는 거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하고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는 것은 측지를 수평으로 유지하는 것. 예. 이렇게 수평 유지할 끝부분은 이렇게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 올라가더라도 수평 유지를 하는 것이 과일 달리는데 굉장히 많이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금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잎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잎이 뭐 이 과일 하나에 이제 5, 60개가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과일 주위에 잎들이 이제 많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은 잎이 하나도 떨어진 게 없어요. 갈반이 왔다든가 다른 뭐 전문이 낙엽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병들이 오지 않았어요. 거의 안 왔죠. 안 왔는데 엽소 현상, 지난번에 비가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왔어요. 여러분 요렇게 증산작용을 통해서 요게 뿌리에 이제 물이 많이 젖어 있으면은 젖고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고 여기에서 있던 그 수분들이 빨리 이제 빠져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광합성 작용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수분이 빨리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엽소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과일들이 보면 대체로 금년도에 이렇게 이전은 홍로였습니다. 홍로를 해서 금년도에 이제 잘 팔아먹고 다 완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고객들이 직접 이렇게 구매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이거는 부사 4인차입니다. 이 4인차에 보면은 이 상부 쪽에는 과일 하나도 안 달았어요, 금년도에. 왜냐하면 이제 내년도에 달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상부 쪽으로 올라갔을 때 과일이 좀 큰 수가 있어요. 클 수가 있는데, 이 수세가 보다시피 4인 됐는데 아직 완성 다 못 키웠어요. 이쪽은 다 컸죠, 이제.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에 과일 키우는 분들은 3년 때 가지를 끝부분까지 다 키워요. 나무 다 키워가지고 과일 엄청 달아가지고 엄청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잘 안 크더라고요. 이렇게 토지를 좀 이렇게 좀 개간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랬는데 다른 분들, 그러니까 이 사과농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뭐 진흥청에 있는 우리 마이스터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 와가지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사과를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빨리 키워가지고
많이 달아가지고 빨리 하면은 사과 수명이, 나무의 수명이 그래 오래 못 간다. 그러나 이게 지금 현재 이것은 지극히 다 못 키운 것이 정상이다. 4년 이제 5년 돼야지 이제 저 끝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이 정도로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소한 20년, 18년, 20년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키우고 아주 범벅하게 키워가지고 물론 과일도 많이 달리고 또 과일도 굵게 달리게 뭐 해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분들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마음적으로 이제 위안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쭉 보면은 과일을 이제 보면은 뭐 노린재라든가 다른 개무늬 썩은 병, 탄저는 뭐 이제 후지니까 별로 안 오겠죠. 이런 병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일 자체가 아주 깨끗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물론 뭐 크고 안 크고 이런 건 좀 있지만은 하나도 표시가 있는 거 없어요. 보다시피 하나도 없죠. 깨끗해요. 아주 거의 100%입니다. 100%. 이런데 부딪히는지 모르겠는데 부딪힌 것도 없어요. 보니까 부딪혀야 되는데 이쪽은 나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잎이 다 있는 거, 이렇게 다 있는 거, 이렇게 다 있는 것만 이렇게 따준다. 그래야만이 과일 맛이 단맛이 탄수화물이 그 주위에 잎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과일은 맛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벌써 이만큼씩 제거한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 보면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정식 루트를 통해서 이제 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들은 거의 다 잎을 못 따게 따더라도 거의 수확기 다 돼서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요 밑에 하일 거예요. 이렇게 퍼렇죠. 이게 요런 것만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요런 것만 이렇게 붙어 있는 것만. 그리고 이제 잎들이 이렇게 전부 다 우로 이제 한 개 있어요. 우로 이렇게 딸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만 이제 따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유인을 하느냐, 이제 뭐 많이 하는데, 이 유인을 해줘야 된다. 유인해주고, 저도 이제 지금 요런 것은 또 단계 올려주고, 단계 올려주고, 그래 지금 하는 것이 단계 올려주고, 가지를 유인해주고, 또 이 가지를, 아까 내 이거 하나 유인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 요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쪽으로 햇볕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누르고,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이 크롭을 가지고, 이 크롭을 가지고, 사진은 핸드폰 들고 찍다 보니까 잘 안 되네. 이 크롭을 가지고 이렇게 눌러주면은, 여기 이제 이 밑으로 오게 됐죠. 그럼 이쪽으로 이제 해가 들어간다, 얘기죠. 해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해가 들어가니까 유인해주면서 유인은 이제 1년 내내 하는 겁니다. 일을 해주면서 이렇게. 그러나 이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끊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쪽 공간이 햇볕도 이쪽에 이렇게 들어오고 이쪽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과일을 이제 내일 달 거잖아요. 여기 달거나 여기 달거나 가장 좋은 눈꽃이 여기 좋네요. 그럼 여기 이제 다 내내 이제 달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도 꽃이 있고 여기도 꽃눈이 있어요. 꽃눈이 있는데 요건 꽃눈이 요 정도는 대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에 이런 과일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 배치를 이제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잎따기에 그렇게 많이 따주지 않고 도장지는 햇볕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도장지는 이제 제거를 해주는데 도장지도 이제 파가면서 지나치게 도장지를 제거하지 않고 도장지도 이제 끊어줄 만한 것은 이제 끊어줘야 되고 또 유인해서 햇볕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 뭐 유인해서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돼서는 겨울 전쟁할 때는 도장지도 끊어주는 거죠. 다 끊어주는데 지금 이렇게 끊어주는 것은 좀 제한적으로 끊어주라 하는 것은 잎에서 광합성 작용해서 탄수화물을 만들고 영양분을 만들죠. 그래서 이 영양분들이 과일에 쓰고 남으면 지금부터 9월이니까 지금부터 남는 것은 땅속에 뿌리 속에 지금부터 축적을 합니다. 야들이 내년도에 봄에 눈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잎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야들이 뿌리에 저장을 해요. 영양분을 계속 이제 저장했다가 내년에 이제
따뜻한 기온이 되면 물이 이제 올라오면서 영양분과 같이 올라와서 나무에 꽃을 피우게, 과일을 달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잎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잎을 매우 중요시 여기면서 과일을 가꾸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